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월요일 도망쳐라. 주말 내내 한국 투자 커뮤니티를 뒤덮은 문장입니다. DC 인사이드 미국 주식 갤러리부터 네이버 종토방까지 주식에 몰빵했는데 어떡해요. 전쟁 터졌는데 레버리지를 왜 아직 들고 있어? 일요일 밤 미국 선물 시장이 열리자마자 다우 선물이 600포인트 곤두박질 쳤습니다. 약 1.2% 급락. 나스닥 선물도 1.6%가 빠졌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봐라, 시작됐다. 그런데요. 어젯밤 정규장이 마감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QQQ 플러스 0.13%, S&P 500 플러스 0.04%, 그리고 저희 TQQQ 플러스 0.36%. 전쟁 사흘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70%가 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 시설이 이란 드론에 맞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카타르 LNG 생산이 멈췄습니다. 전 세계 LNG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요. 그 와중에 시장은 빠지기는커녕 장중 저점에서 반등해서 녹색으로 마감했습니다. 누가 사고 있었을까요? 왜 사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TQQQ를 들고 있는 여러분의 계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장을 복귀합니다. 분봉 단위로 가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쟁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멈추지 않았고 전쟁은 이란 본토를 넘어서 걸프 지역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탱커 3척이 비격됐습니다. 그중 한 척은 오만 해역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운영센터가 전자교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이 교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립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가 토요일 기준 약 70% 감소했고 주요 항로의 교통량은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 닻을 내리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협 통과를 금지하는 경고까지 발령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안고 일요일 밤 선물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국 시간 월요일 아침 시장의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우 선물 마이너스 600포인트,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6%, 브렌트유는 개장 직후 배럴당 82달러를 찍었습니다. 금요일 종가 대비 13% 급등입니다. 14개월 내 최고치. WTI도 배럴당 72달러를 넘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5,4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월 30일 이후 최고치, 올해 들어 금이 22% 올랐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도망쳐라라고 했던 이유, 숫자만 보면 합리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월요일 밤 11시 30분 정규장이 열렸습니다. QQQ 시초가 602.98달러, 지난 금요일 종가 607.29달러에서 4.31달러, 약 0.7%가 빠진 채로 출발했습니다. 갭다운입니다. 선물 시장의 공포가 그대로 현물 시장으로 전이된 겁니다. 장 초반에 추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QQQ는 602.19달러까지 밀렸습니다. 다우는 한때 6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은 1.2%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6%까지 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온 전쟁발 폭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이 열리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다우가 마이너스 600에서 마이너스 300으로 다시 마이너스 100으로 줄어듭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무렵 나스닥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QQQ는 602달러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608.32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장중 최고가.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1달러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QQQ 기준으로 1% 넘는 스윙. TQQQ로 환산하면 약 3%짜리 장중 반등입니다. 결국 QQQ는 608.0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대비 플러스 0.13%. TQQQ 49.70달러, 플러스 0.36%, S&P 500은 6,881.59에 플러스 0.04%, 다우만 48,904.78로 0.15%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첫 거래일에 기술주 지수가 녹색입니다. 빅스를 보겠습니다. 21.41, 전일 대비 7.8%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47.5% 급등한 상태입니다. 공포지수가 올랐는데 시장은 녹색이라고요? 네, 이것도 이날의 특징입니다. 빅스는 선물 시장의 공포를 반영해서 올랐지만 정규장에서는 매수세가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41, 공포 구간입니다. 금요일에 43에서 2포인트 빠졌습니다. 시장 심리는 분명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 괴리, 심리는 공포인데 가격은 상승. 이게 바로 벽 위에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월스트리트 격언의 실시간 버전입니다. Wall of Worry.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어젯밤이 정확히 그 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전쟁의 시작과 하메네이 사살, 이란의 보복 공격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어제 전쟁 세 번째 날에 새로 벌어진 일들만 집중적으로 짚겠습니다. 이전 영상과 겹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쳤습니다. 라스타누라, 사우디 동부 담만 인근에 위치한 아람코 소유의 정유시설입니다. 하루 55만 배럴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급 정유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란 드론 2기가 이 시설 상공에서 요격됐지만 파편이 시설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즉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은 제한적 피해라고 발표했고 화재는 진압됐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55만 배럴짜리 시설이 멈춘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보복은 중동 주둔 미군 기지에 집중됐습니다. 바레인 제호함대, 쿠웨이트 공군기지, UAE 알타프라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스타누라는 민간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의 석유 시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카타르 LNG가 멈췄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운영하는 시설 2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타르는 LNG, 즉 액화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LNG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LNG 시장의 5분의 1이 멈춘 겁니다. 이건 유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천연가스 시장이 20% 넘게 폭등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끊고 카타르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습니다. 그 카타르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유럽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당장의 에너지 위기는 아니지만 카타르 LNG 중단이 장기화되면 올 가을부터 유럽 에너지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봉쇄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완전 봉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해협 통과 선박 70% 감소, 150척 이상 해협박 대기, 탱커 최소 3척 피격, 혁명 수비대 통과 금지 경고 발령, 머스크, MSC, 합박로이드, CMA, CGM, 세계 4대 해운사 모두 항로 변경 지침. 위키피디아에 이미 2026 호르무즈 해협 위기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에서 3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비료 무역의 3분의 1도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비료가 멈추면 식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해협이 완전히 닫히면 유가 $100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표현을 빌리면 그건 질적으로 다른 충격입니다. 지금의 유가 $80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란 뜻입니다. 항공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란,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영공이 폐쇄된 상태이고 일요일에만 2,4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국제선이 특히 심합니다. 중동 경유 노선이 전부 돌아가야 하니까요. 항공주가 어젯밤 폭락한 이유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마이너스 7.1%, 유나이티드 마이너스 6.5%, 델타 마이너스 4.4%.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올라가고 결항으로 매출이 줄고 국제 노선 수요가 위축되는 삼중고입니다. 반면 방산주는 축포를 올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플러스 7%. 작전명 에픽 퓨리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투입됐다는 소식 직후입니다. RTX, 과거 레이시온이라 불리던 회사, 플러스 6.2%,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이번 작전에 사용됐습니다. 1000마일 밖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구축함 USS 토마스 허드너에서 발사됐습니다. 노스럽 그러먼 플러스 4%, 엘사임 해리스 플러스 5.3%.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체 누가, 왜 600포인트 폭락 한가운데서 주식을 사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단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티브 아이스먼,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공매도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역발상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어젯밤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 조 커넌이 물었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뭔가 바꿀 것이 있느냐고. 아이스먼의 대답, Not a single trade. 단 한 건의 트레이드도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반응합니다. 유가가 당연히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잘 끝나면 2달 후에 가격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이란 정권을 핵무기에 접근하고 있는 죽음의 컬트라고까지 표현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단 한 건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서, 데이터입니다. 바클레이즈 트레이딩 데스크가 1980년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 발생 다음 날 S&P 500의 평균 변동은 제로입니다. 변동 없음. 그리고 대부분의 지정학적 하락은 평균 2주 안에 회복됩니다. 이 데이터를 아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젯밤 저점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 겁니다. 반면 바클레이즈 글로벌 리서치 수장은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 딥 매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리워드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헤드라인도 냉정합니다. 100달러 유가의 위협은 미국 주식 딥 매수를 위험하게 만든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상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어젯밤 투자자들은 기술주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2.9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48%, 메타 플러스 0.83%. 왜 하필 기술주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이 넘치는 회사, 전쟁에 직접 타격을 받지 않는 회사, 유가가 올라도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회사, 비행기를 띄우지도 석유를 운반하지도 중동에 공장이 있지도 않은 회사. 기관 투자자들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기술 대형주를 선택한 겁니다. 전쟁에 가장 덜 노출된 자산에 돈이 몰린 겁니다. 반대편에서는 에너지주가 전쟁 수혜를 정직하게 반영했습니다. 엑슨모빌 약 4% 상승, 코노코필립스 5% 이상 상승.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기업의 수익이 올라갑니다. 잔인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커뮤니티 반응도 재밌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이런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전쟁 속보 앞에서 나는 왜 주가를 먼저 걱정했나? 전쟁이 터졌는데 평화가 아니라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금요일 밤에 전쟁 속보를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선물 차트를 여는 거였습니다. 이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확인합니다. 중요한 건 확인한 다음에 뭘 하느냐입니다. 패닉셀을 하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믿고 기다리느냐. 그리고 어젯밤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주가 반등이 아닙니다. 폴리마켓입니다. 전쟁에 돈을 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가미맨,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 플랫폼의 트레이더입니다. 이 사람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권좌에서 물러날 것에 베팅했습니다.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요. 결과는 55만 3천 달러 수익, 하나로 약 7억 6천만 원. NPR이 보도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블룸버그와 테크크런치가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6개의 암호화폐 지갑이 총 1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공격 24간 이내에 자금이 입금됐고 정확히 2월 28일에 베팅했습니다. 2월 28일, 공습 당일입니다. 더 넓은 시간대가 아니라 정확히 그 날짜예요. 이란 관련 베팅에 총 5억 2,900만 달러가 거래됐습니다. 폴리마켓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상품거래법상 사람의 죽음이나 전쟁에 돈을 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폭력과 인간의 고통에 금전적 보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누군가 정확한 날짜에 수억 원을 걸었습니다. 내부 정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시장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전쟁은 비극이고 공포입니다. 전쟁 속보를 보면서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는 자신에 대해 반성문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도자의 죽음에 7억 원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00포인트 하락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혹하지만 이것이 시장입니다. 감정으로 투자하면 공포에 팔고 시스템으로 투자하면 데이터에 삽니다. 이 채널이 알고리즘으로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원자재와 채권 시장을 짚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숨어 있습니다. 유가부터. 브렌트 유가 월요일 개장 직후 배럴당 82달러를 넘겼습니다. 14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금요일 종가 대비 13% 급등. 하지만 장이 진행되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79.1달러에 정리됐습니다. 여전히 8.6% 상승, WTI는 72.12달러로 7.6% 올랐습니다. 개장 때의 극단적 공포가 장중에 누그러진 겁니다. 유가도 주식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개장 폭등, 장중 되돌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시나리오 1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안정되고 분쟁이 단기에 끝나면 세계 경제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기업들의 마진이 조금 줄고 소비자 물가가 소폭 오르는 정도. 시나리오 2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표현을 빌리면 질적으로 다른 충격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로가 바뀌고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 위험이 급상승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시나리오 1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되면 시나리오 2로 넘어갑니다. 금값 온스당 5,394달러 마감, 장중 5,419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올해 들어 22% 상승. JP모건은 연말까지 금값 6,300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17%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금에게는 완벽한 연료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앙은행들과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려갑니다. GLD, 금 ETF를 보면 어젯밤만 1.28% 올랐고 올해 수익률이 23.02%입니다. 참고로 저희 TQQQ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5.06%입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금이 기술주 3배 레버리지를 압도하고 있는 해입니다. 이 사실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채권입니다.
TQQQ를 들고 있는 분들 여기 집중하십시오. TLT. 20년 이상 미국 장기 국채 ETF입니다. 어젯밤 마이너스 1.3%. 전쟁이 터졌는데 채권이 빠졌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채권으로 갑니다. 안전자산이니까요. 2001년 90일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주식이 폭락하면 채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정반대였습니다. CNBC 보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채권, 안전자산 플레이북을 거스르다. 왜일까요? 유가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 계산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재발, 연준 금리 인하 지연 혹은 금리 인상 가능성, 채권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로 2.17%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역관계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98.56으로 0.97%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 기대가 달러 강세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TQQQ 투자자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이 전쟁 자체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건 무섭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2022년에 나스닥을 36% 끌어내린 건 전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어젯밤 채권 시장이 보낸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다. 유가가 80달러 아래에서 안정되면 이 우려는 완화됩니다. 하지만 100달러를 넘어가면 연준의 금리 경로가 완전히 바뀔 수 있고 그때 기술주와 TQQQ에 진짜 압력이 옵니다. 지금은 그 임계점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은요. 전쟁 말고 어젯밤 중요한 데이터를 2개 더 짚겠습니다. 첫째, 워런 버핏입니다. 주말에 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 102억 달러, 전년 대비 29% 감소, 보험 인수 수익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현금입니다. 버크셔의 현금 및 국채 보유액 3,731억 달러, 하나로 약 514조 원, 역대급입니다. 3분기의 사상 최고 기록 3,816억 달러에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버핏이 3,731억 달러, 514조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살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지 않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사상 최대의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AI가 세상을 바꿔도 금리가 떨어져도 매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버핏이 514조 원어치 현금을 쌓고 있는 시장에서 저희는 $10,000의 3배 레버리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건 버핏에 대한 반박일 수도 있고 무모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10년 후에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둘째, ISM 제조업 PMI입니다. 어젯밤 2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52.4 확장 영역입니다.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50 이하면 수축입니다. 2달 연속 확장. 그런데 이걸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신규 주문 지수 55.8 강합니다. 전월 57.1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견고합니다. 진짜 눈에 띄는 건 수입 지수입니다. 54.9. 전월 50에서 4.9포인트나 뛰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관세선 주문입니다. 기업들이 관세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수입을 당겨서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강화될수록 기업들은 일단 지금 사놓자는 판단을 합니다. 제조업이 진짜로 살아나서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 관세 회피 물량이 수입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표면적인 PMI 확장의 이면에 관세 왜곡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저희의 $10,000 실험, 현재 총 자산 1127달러 43센트, $10,000로 시작한 실험, 현재 플러스 127달러 43센트, 수익률 플러스 1.3%입니다. TQQQ 199주를 보유 중이고 현재가 49.70달러, 현금은 237달러 13센트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화끈하지 않습니다. 2월 5일에 $10,000를 넣고 한 달 가까이 됐는데 127달러 수익이요. 치킨 2마리 값입니다. 댓글에 그냥 예금이 나왔겠다 고 쓰실 분들이 이미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보십시오. 저희가 투자를 시작한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5% 급락, 관세 불확실성 지속, 그리고 이란 전쟁,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최고 지도자가 사살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고 유가가 80달러를 찍고 항공편 2,400개가 결항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와중에 3배 레버리지 계좌가 플러스입니다. 운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 알고리즘은 롱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드려야 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QQQ의 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시장의 큰 방향을 판단합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롱페이지, 상승 추세라는 뜻이고 TQQQ 3배 레버리지를 유지합니다.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거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QQQ는 608.09달러, 200일선은 586.19달러, 3.74% 위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다소 약해진 구간입니다. 하지만 200일선 위에 있는 한 대세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일선이 핵심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전략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쟁인데 왜 안 팔아? 일단 팔고 상황 봐서 다시 사면 되잖아.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직관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왜 틀리냐고요? 타이밍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파느냐를 안다고 해도 언제 다시 사느냐를 모릅니다. 어젯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 밤 선물에서 다우가 600포인트 빠졌을 때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마감에 QQQ가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다시 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란이 추가 보복하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자. 그리고 다음날 2% 올라버리면요.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빠지면 사자.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동안 시장은 10%, 20%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지정학적 이벤트에서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파는 것보다 다시 사는 게 10배는 어렵습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한 달 만에 나스닥이 30% 빠졌습니다. TQQQ를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69.9%였습니다. 계좌의 70%가 증발하는 경험. 저희 전략은 같은 기간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7.7%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 170%입니다. TQQQ 단순 보유의 약 110%를 60%포인트 앞질렀습니다. 폭락에서 덜 빠지고 반등해서 온전히 먹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 마켓 10개월짜리 하락장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던 해 TQQQ 단순 보유 최대 낙폭 마이너스 81%, 계좌의 5분의 4가 날아가는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TQQQ를 손절했습니다. 저희 전략은 같은 기간 최대 낙폭 마이너스 38.1%, 절반 수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 AI 랠리 구간에선 플러스 190.6%를 기록했습니다. TQQQ 단순 보유의 168.4%를 넘어선 겁니다. 하락장에서 자산을 더 많이 보존했기 때문에 같은 반등률에도 더 많은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 2025년 관세 전쟁,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시장이 출렁인 한 해였습니다. TQQQ 단순 보유의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56.8%, 절반 넘게 빠진 겁니다. 저희 전략의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23.5%,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률은 전략이 플러스 50.5%, TQQQ 단순 보유가 플러스 약 34%, 약 16%포인트 차이입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락장에서 덜 빠지고 상승장에서 비슷하게 혹은 더 많이 먹는 구조. 이 구조가 과거 10년 백테스트에서 3만 달러를 약 45억 원으로 만든 원리입니다.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졌다고 패닉셀을 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역사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것. 이건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전략이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도 미래를 확실하게 이기는 비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파는 개인 투자자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온 것은 10년치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리즘에 돈을 맡긴 이유이고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 장을 보시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가입니다. 브렌트 유가 80달러 위로 안착하느냐, 아래로 내려오느냐. 어젯밤 82달러를 찍고 79달러로 내려왔습니다. 80달러가 심리적 분기점입니다. 이 위에서 굳어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되고 기술주에 부담이 됩니다. 아래로 빠지면 전쟁 프리미엄이 빠진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선박 통과량이 회복되는지 더 줄어드는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추가 조치가 있는지, 완전한 해상 봉쇄가 선언되면 시나리오 2유가 100달러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셋째,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2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 실업률, 시간당 임금, 전쟁과 무관하게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채권 시장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강화됩니다. 고용이 약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기술주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고용 지표가 겹치는 한 주입니다. 변동성은 계속됩니다.
$10,000가 16억이 되는 실험, 지금은 $11,127입니다. 2월 5일에 시작한 이 실험이 끝나려면 9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9년 동안 뭐가 올까요? 전쟁도 오고, 폭락도 오고, 금융위기도 올 겁니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고, 2022년 같은 10개월짜리 베어마켓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커뮤니티에서는 도망쳐라 라고 할 겁니다. 매번. 중요한 건 매번 공포에 팔지 않는 것입니다. 어젯밤 선물이 600포인트 빠졌을 때 팔았으면 장 마감에 플러스로 돌아선 시장을 바라보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팔지 않은 건 용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규칙이 팔지 마라라고 했고 그 규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투자하는 것. 그게 이 채널의 전부입니다. 어젯밤 600포인트 폭락 속에서 시장이 반등한 것처럼 저희 실험도 9년 동안 무수한 폭락과 반등을 거칠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공개합니다. 이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분석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전쟁이 터진 날에도 데이터로 장을 복귀하고 패닉셀 대신 시스템을 보여주는 채널 TQQQ 연구소는 내일 아침에도 여기 있겠습니다.